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 구강으로서 인콰이리와 RF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인콰이리와 RFQ는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공급업체의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급업체 알리바바닷컴을 쓰시고 또 공급업체에서는 주의해서 알고 계셔야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 인콰이리가 오게 되면은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가 상품 페이지에서 컨택 서플라이어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인콰이리가 발송이 되고요. 발송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인콰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인콰이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기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기능이 좀 생겼는데 스토어 래피드 리스폰스 레이트 해가지고 빠른 답변에 대한 비율이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리더즈가 보내는 평균적인 빠른 답변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 리스폰스 레이트, 스토어 리스폰스 타임 해가지고 리스폰스 타임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레이트가 얼마나 되느냐,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이 되는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그 다음에 인콰이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 어사인 투 하고 나와 있는데 어사인 투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은 5개의 서브 계정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버 어카운트에 담당자들이 들에게 직접적으로 세일즈 리프리젠터티브나 세일즈 매니저 같은 경우는 RFQ에 인콰이리 바이어로부터 받은 인콰이리에 답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담당자를 할당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인콰이리를 넘겨줄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에드투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 인콰이리를 받았던 내용을 폴더를 만들어서 제품을 다양한 것을 취급한다 그러면 인삼 제품도 취급하고 그 다음에 김 제품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 제품도 있다 하면은 폴더를 다르게 해가지고 받은 인콰이리마다 폴더별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에드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딜리티는 삭제, 리포트 스팸 같은 경우는 스팸을 신고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모어는 리드 읽은 표시를 한 것을 다시 안 읽은 표시로 고치거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pending for reply는 답변이 진행 중인 내용들이고요. new inquiry는 새롭게 받은 인콰이리, 그리고 order created는 이제 주문이 생산 중이고 그 다음에 결제가 진행 중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알리바바닷컴의 트레이드 어셔런스 같은 경우 한국에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줄에 플래그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박스 옆에 보면은 깃발 표시가 보이는데 저거를 빨갛거나 파랗거나 그런 색깔을 넣어서 중요 메시지를 좀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고요. 데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답변을 준 시간이나 이제 인콰이리를 받았던 시간들 자체가 좀 생성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 앤 리전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이제 위치하는 국가별로 처리가 된 내용이고 오너 같은 경우는 아까 어사인 투 해가지고 서브 계정으로 넘길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고잉 같은 경우는 답변이 실질적으로 오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인콰이리에 저 앞에 화면에서 이제 인콰이리 받았던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중간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어 메시지가 저렇게 뜨게 됩니다. 어떤 제품을 처리를 했고 이제 어디서 연락을 줬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바이어 메시지가 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바이어의 정보가 뜹니다. 그래갖고 바이어 정보에는 이제 바이어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스팸 인콰이리 그런 내용들이 뜨고요. 바이어 정보들이 뜨고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가 뜨게 됩니다. 연락처 뜨고 회사명 뜨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는 90일간의 바이어의 액티버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의 활동 내역으로 해가지고 인콰이리 발송 건수, 스팸 인콰이리 발송 건수,
그 다음에 90일간 로그인한 횟수, 90일간 보게 된 상품 횟수, 상품의 개수,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개수들, 서플라이어에서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내용들도 뜨게 되고요. 그 밑에는 또 90일간에 최근에 봤던 상품들이 또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콰이어리는 바이어 정보가 확실한 인콰이어리가 아무래도 좋은 인콰이어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의 회사 이름, 텔레폰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팩스, 휴대폰, 국가 주소 등이 꼼꼼하게 기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의 제품 문의 내용이 정확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인콰이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사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또한 그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올리는 바이어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을 어디서 취급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한국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을 올리는 바이어들도 직접적으로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콰이어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뭐 그 내용이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거나 제품에 대한 선구매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인콰이어리 같은 경우는 좋은 인콰이어리다 처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어의 이름을 클릭 시에는 바이어의 상세 정보가 확인이 가능한데, 바이어의 상세 정보로는 이제 알리바바닷컴에 회원 가입을 했던 연한,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 부서라든지 잡 타이틀이라든지 그러니까 위치죠. 잡 타이틀 같은 경우라든지 이메일이 확인되었는지, 알리바바닷컴에서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발송을 했었는데 컨펌이 되고 현재도 유효한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뜨고요. 휴대폰들이 노출되고, RFQ 활동 경험이 많으면 알리바바닷컴의 신뢰도가 높아서 좋은 바이어다 하는 내용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팸 인콰이리가 많으면 바이어 신뢰도가 아무래도 낮고 이제 그럴 수뿐이 없죠. 근데 가장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바이어의 연관 서치 액티비티 검색 활동 중에 내 상품과 관계가 깊은 상품을 검색한 이력이 많으면 아무래도 내 상품을 주기적으로 찾고 있는 바이어고 또 관심이 있는 바이어이기 때문에 인콰이리를 꼼꼼하게 답변을 주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면은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로 연결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또 말씀드립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인콰이리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의 인콰이리 답변에는 빠른 답변이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알리바바닷컴이 점점 빨라져가지고요. 예전에는 72시간 이내에 답변일을 체킹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24시간 이내인데 이것도 24시간도 요즘은 구분을 해가지고 22시간 그 다음에 6시간 이내에 답변을 줘라. 최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답변을 좀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빠른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내용이라든지 보유 기술을 소개해가지고 답변을 주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제품의 특장성을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알리바바닷컴의 한 줄 인콰이리를 받더라도 예전에 알리바바닷컴의 회사 프로필 등록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회사 소개 내용을 꼭 같이 보내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소개서를 같이 보내는데, 우선은 바이어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바이어 이름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today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물으면서 폴라이트하게 예의 바르게 접근하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소개 좀 하겠다 해가지고 회사 소개서를 같이 써서 좀 첨부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회사 소개서에는 위나 our company라는 표현은 자제하시고 회사 이름을 풀네임으로 불러주는 것들, 그리고 회사가 언제 설립돼서 주요 생산 제품이나 취급 제품이 뭐라는 것들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주요 수출 국가, 그 다음에 현재 보유 중인 해외 규격 인증서들을 설명하는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보유 기술이나 제품의 특장점을 또 설명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인콰이리의 답변은 바이어들도 인콰이리를 보낼 때 한 건만 보내지 않거든요. 저에게 단독으로 보내는 바이어 같은 경우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 여러 명한테 같이 보내게 되는데 바이어도 여러 메일을 같이 받다 보니까 인콰이리 답변을 주실 때는 회사 소개서 꼭 첨부하셔서 회사 소개서를 읽어보고 바이어도 회사명은 남을 수 있게 그래서 다시 또 내 회사를 검색해서 알리바바닷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면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테이션을 첨부 발송하는데 PDF 변환 파일로 변환이 불가한 방식으로 첨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PDF 파일로 코테이션 첨부하는데 코테이션을 보내실 때도 꼭 주의하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바이어 개인만 받는 것처럼 바이어 혼자 받는 코테이션처럼 투 누구누구에서 회사명이라든지 바이어명을 적어주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견적서에서는 그 거래 조건이나 그런 거 명확하게 명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견적서 내에 꼭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견적 유효 기간입니다. 최근같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원유 가격이 또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견적서 같은 경우도 가격 변동이 많이 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또 코테이션 같은 경우 이게 엑셀 폼이나 다큐멘트 워드 폼으로 그대로 보내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바이어들이 가끔씩 보면은 그 견적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워드 폼이나 엑셀 폼으로 주면은 가격을 바꿔가지고 한국 다른 업체 그 경쟁 업체에 나 이 가격 받았다 하고 또 던지다 보면은 그거보다 내가 더 싸게 해줄 수 있다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자존심들이 강하시니까 이제 업체 사장님끼리 원가 이하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시려면은 되도록이면은 PDF 폼으로 첨부해서 좀 복잡한 형태의 PDF 폼으로 만드셔가지고 보내시다 보면은 변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도 노출이 안 될 수 있고요.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발송 이후에 바이어의 개인 메일로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는 어쩌다가 알리바바닷컴에 좋은 상품이 있어가지고 인콰이리를 남긴 다음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을 10일에 한 번, 20일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바이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어의 개인 메일 같은 경우는 매일 확인하는 메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들 중요하고요. 메일을 보내실 때 대체적으로 한메일닷컴이나 gmail.com 같은 이제 야후닷컴 같은 사이트들에 이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도 좀 첨부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탈로그, 회사 소개서, 관련 인증서, 국가별로 관련된 미국에 관계된 회사다 UA를 보내주시고 유럽에 관계된 바이어다 그러면 C나 ROHS 인증서를 같이 보내드리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많은 자료를 발송을 해갖고 바이어로부터 공신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고요.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로 삼으셔야 될 내용들은 폴더 하나 만드셔갖고 바이어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내 파일을 가지고 있고 내 파일로 좀 상품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발주 줄 확률 자체가 3개월, 4개월 후에 많이 높아진다 하고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2017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알리바바닷컴 기업을 1000개 지원했더니 시흥의 한 기업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매출을 8건 정도를 했었습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근데 공급업체 사장님께서 이제 제 교육을 좀 들으러 오셨었는데, 오프라인 교육에서. 제가 또 강조를 꼭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스팸 메일도 반드시 삭제할 때는 확인해가지고 내용 확인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알리바바닷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답변을 좀 주시고 그러는 것도 좋다라고 그랬는데, 스팸 메일을 확인하시다가 이제 내용이 좀 아무래도 진성 바이어 같아가지고 고가고모고 그래서 좀 스팸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저기서 매출을 얻으셨다 그래갖고 바이어를 한 명 날릴 뻔했네요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여하튼 스팸 메시지도 메시지 확인하신 다음에 삭제하는 것들 습관을 들이는 것들 중요합니다. 바이어의 통신은 바이어 인콰이리 수치
수치한 바이어의 경우는 엑셀로 리스트업해서 국가, 연락처, 메일 주소 등으로 정리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바이어의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서 스카이프, 왓츠앱, 뭐 위챗이나 팅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연결해서 바이어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예전에 한번 1년에 한 번씩 주위의 업체들로부터 사고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해킹당한 걸 모르고 인콰이리나 이제 결제 요청을 하는 경우들 봤는데요. 저도 한번 당했던 적이 있고요. 어떤 경우였었냐면 5만 불 정도를 저도 사우디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메일을 발송을 했더니 입금을 안 넣어요. 일주일 가까이. 그래서 사우디 바이어 보고 왓츠앱으로 왜 입금을 안 넣고 있냐 그랬더니 저도 보낸 기억이 없는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회계 조사 중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새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요번에만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좀 입금을 해달라. 그런 계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결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결제 인보이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이메일로 보내기보다는 이제 개인 메신저를 활용해서 또 보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메신저, 휴대폰 메신저 같은 경우는 보안성 자체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내용이고 바이어 자체도 휴대폰을 또 잃어버리고 신고 안 하고 그러는 경우도 드물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업체 중에 하나는 이제 저 메시지를 이메일로만 처리를 하다가 헝가리에 뭐 새롭게 사무실을 내는데 그쪽 사무실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입금을 해달라 그래서 폴란드 바이어인데 헝가리에다 입금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결국은 저런 현상 나오면 바이어를 잃어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신제품 등이나 바이어 리스트업해서 신제품이나 가격 변동의 안내 메일이나 메신저를 발송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제가 해외 시장 개척단을 나갈 때도 항상 알리바바닷컴 초기에 말씀드릴 때 알리바바닷컴으로 바이어 리스트 정리해가지고 그걸 또 제출을 해서 코트라에 또 그 바이어들 초청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외 전시회 참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땅에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장소에 가서 바이어 개척하겠다고 전시해봤자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어려우니까요.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어 리스트를 알리바바닷컴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러 가게 되면 효과가 좋다. 온오프 병행하는 무역을 방법을 개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RF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quest for Quotation 해가지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 알리바바닷컴의 RFQ는 바이어의 이제 직접적인 바잉 오퍼가 올라오는 내용이니까 검색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내 수출 상품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내용들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검색어를 또 바이어들이 쓰는 검색어를 알아보는 것들도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바이어가 이 절차 자체는 바이어가 요구사항을 포스팅하면은 구매 요청사항에 대해서 알리바바닷컴에서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에서 오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급업체에서 오픈이 되면은 공급업체에서 견적 등록을 하고 등록 견적에 대해서 다시 알리바바닷컴에서 검수를 해서 바이어 연락처를 오픈하고 바이어 연락처를 공급자에게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와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이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내용으로는 이게 알리바바닷컴에서 통계가 매년 300%씩 증가한다. 15년 대비해서 뭐 300% 이상 증가했다. 그 다음에 2만 개 넘는 신규 RFQ, 매일 2만 개 넘는 신규 RFQ와 13만 업체가 견적을 제공하고 있고 연 200억 달러의 포스팅이 된다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의 요구, 유료사항, 유료 회원의 견적 등을 모두 알리바바닷컴에서 검수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10개 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견적을 보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바이어의 인콰이리 발송 시간이 절약된다. 뭐 10건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10건을 일일이 하나씩 보내는 것보다 RFQ 하나 올리는 게 더 시간이 절약된다 하는 것들 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이고요. 유료연의 골드 서플라이어만 가능하고 첫 번째 달에 20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그 최근에 뭐 60개까지 늘렸다 그러는데 아직도 좀 20개까지뿐이 안 되고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개까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포스팅 국가별로 봤을 때 알리바바닷컴의 바잉 어퍼를 가장 많이 그 RFQ를 포스팅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인도나 영국 같은 경우에 좀 진성일 확률이 조금 떨어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RFQ가 가장 정확한 내용이 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독일, 이태리, UAE,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캐나다, 기타 지역에서 다양하게 올라온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RFQ는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오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RFQ 상위 게시 건수가 2016년 7월에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1위였고요. 머시너리 2위, 어페럴, 오토모빌 앤 모터사이클, 홈앤가든, 헬스, 메디컬,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저런 식으로 건수에 있어서는 알리바바닷컴의 건수에 있어서는 소비자 가전제품이나 그 기계류 그리고 의류가 이제 좀 많이 많았지만은 실제 수요업체와 공급업체의 매칭 비율로 봤을 때는 에그리컬처 같은 경우나 푸드 앤 베버리지, 에너지 같은 그 커스터마이징이 좀 많이 돼야 되는 제품들이라든지 품질 규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전에 뭐 저도 굴이라든지 한국의 생식품들을 좀 팔아보려고 했을 때 보면 통영굴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이 굉장히 RFQ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진성 바이어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 공급이 좀 어려웠었던 경우들이 그 공급업체에서 물품이 없어서 공급이 어려웠던 경우들이 많았던 내용들이고요. 오히려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농업 제품이나 푸드 앤 베버리지 그다음에 그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RFQ 매칭 비율이 높아진다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2019년도와 20년에 RFQ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아직도 가장 좀 높은 편이고요. 머시너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베이클스 앤 모터스 뭐 어페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그 20년도 같은 경우 저게 되는 내용이고요. 헬스 앤 메디컬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커왔고 시큐리티 그 보안 제품이나 뭐 그런 내용들인데 검역이나 그런 제품들도 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다 보시면 되시고요. 다양한 산업군에 존재하는 RFQ, 뭐 3C, 차량 및 액세서리, 건강, 의료, 비즈니스 서비스, 농업 보안 및 보호 뭐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데이터로 봤을 때 그 RFQ 건수는 182만 6천 건 정도, 최근 90일간에 그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는 5,453개의 인더스트리가 있었고, 액티브 서플라이어스는 15만 3천 명의 3,000개의 서플라이어가 견적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하고 전체적인 지역이 318개 지역, 그 다음에 에버리지 쿼테이션 듀레이션 답변을 주는 기간이 22시간 정도이다. 쿼테이션을 받는 기준이 모두 그렇다.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본사 자료를 좀 기초로 한 내용들이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RFQ의 사용을 위해서는 RFQ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RFQ의 구독은 RFQ 서브스크립션스죠. RFQ의 서브스크립션스 메뉴에 가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스의 그 RFQ 마켓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또 RFQ 서브스크립션이 그 바로 옆에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되실 거고요. 자, RFQ 서브스크립션에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5개의 카테고리를 해서 정해가지고 애드해서 구독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관심 있는 카테고리, 뭐 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5개 등록하시면 되시고요. 키워드 등록 같은 경우는 등록 상품에 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게 그 컴퍼니 프로필, 회사 프로필을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등록하셨던 키워드 10개, 그 메인 상품 5개, 그 다음에
추가 상품 10개까지 해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총 24개까지 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이제 RFQ의 구독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키워드 또 24개까지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직접 뭐 수기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에 이제 그 RFQ를 구독하시면은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 받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저렇게 오른쪽으로 밀어 놓으시면은 이메일 푸시를 받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처리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또 알리바바닷컴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마다 관계 RFQ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RFQ 구독 기능을 꼭 활용하셔가지고 컴퍼니 프로필 세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RFQ 구독까지 같이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RFQ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Q 기능은 예전 초창기에 내 상품은 알리바바닷컴으로서 통해서 매출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할 때 RFQ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오브 포스티드가 이제 맨 위쪽에 뜨는데 12시간 이내에 포스팅된 제품 RFQ,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 그리고 3일 이내, 7일 이내, 그리고 7일이 지난 건들에 대해서 저렇게 분류를 해서 기간별로 볼 수 있게 처리를 해놨고요. 카테고리 자체는 그 키워드를 놓고 놓았을 때 알리바바닷컴의 카테고리 자체가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카테고리 관계, 내가 취급하는 상품의 카테고리와 관계 있는 내가 상품 등록했었던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RFQ를 확인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올 랭귀지 해가지고 바이어가 RFQ를 포스팅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또 소팅을 해서 언어별로 소팅을 할 수 있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로케이션 해가지고 있는데, 저게 이제 대륙별로 아프리카냐, 그 다음에 아시아냐, 그 다음에 유럽이냐, 아니면 또 이제 북미냐, 남미냐, 오세아니아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서팅이 될 수 있고요. 한국에서 RFQ를 통해서 바이어를 개척을 한다 그럴 때도 뭐냐면은, 한국에서 운송이 운송을 잘할 수 있는 지역들, 운송이 불편함이 없는 지역들,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의 바이어들,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같은 바이어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지역들만 또 분류를 해가지고 RFQ 건수를 검색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매 수량에 대한 내용인데,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입니다. B2B는 물량 거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RFQ 또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타당성 검토를 드리면서 바이어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에 3대 4대 실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혹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제품이 소비자라고 보이시는데,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도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립스틱 100개를 사는 사람, 아니다, 500개를 이상을 사는 사람을 바이어로 보겠다 해가지고 또 그런 내용으로 숫자를 넣으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올린 내용에는 뭐 이미지를 넣는 경우들도 있고요. 바이어도 그 다음에 얼마를 사겠다 해가지고 지역하고 이제 바이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클릭하셨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저기는 무료회원은 저기까지뿐이 뭐 확인이 안 되고요.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건 유료회원 기능입니다. 쿼트나우 같은 경우는, 쿼트레프트 같은 경우는 쿼트나움이 쿼트레프트 같은 경우는 견적을 지금 제시하겠다를 선택할 때는 쿼트나우 누르시면 되시고요. 쿼트레프트 같은 경우 알리바바닷컴에서 바이어가 RFQ를 포스팅을 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견적의 건수가 10건이라 그랬고, 쿼트레프트는 10건에서 그럼 4건이 4건이라고 표시된다 그러면 6건의 견적은 이미 다른
서플라이어로부터 공급업체로부터 RF 그 견적을 이미 받아가지고 6건 자체는 이미 처리가 됐고 4건이 현재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그 RFQ 건수의 숫자가 보면은 최근 30일간에 관련된 RFQ 건수가 올라온 키워드와 관련된 건수입니다. 그래가지고 키워드와 관련된 RFQ 건수인데 30일간의 이제 최근 30일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이미 줬던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견적을 다 10건까지 받았던 내용도 함께 포함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RFQ는 이제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서 유료 회원이 가능하고요. 자, 바이어가 올린 상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상품명, 그 다음에 구매 수량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바이어가 포스팅한 국가가 보이고 이제 포스팅을 했던 시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포스팅을 했다. 그리고 바이어의 이름이 있고요. 이메일 주소와 알리바바닷컴 에서 확인했는지, 이메일이 확인됐는지, 바이어의 이메일이 확인됐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에서 프로덕트 베이직 인포메이션에서 제품명, 카테고리, 퀀터티 얼마나 살 건지,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이제 제품의 내용들이 이제 쭉 올라오게 되고요. 저 디테일즈가 자체가 이제 또 꼼꼼한 경우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가 구매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팅에서 RFQ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같은 경우가 어베일리티 포함해가지고 뭐 남아있는 시간하고 몇 건이나 더 이용했는지 이번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커튼 나우 옆에서. 그 다음에 레커멘드 RFQ 같은 경우는 추천 RFQ로서 내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RFQ에 이제 다른 RFQ들을 보여준다 보시면 되시고요. 다른 바이어들이 포스팅한 RFQ를 보여주신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내실 수 있으면 되시고요. RFQ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바이어의 이름이 있고요. 바이어의 90일간 또 활동 내역이 뜹니다. 최근에 활동 내역이. 그래서 90일간 몇 번이나 로그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콰이리를 몇 건 보냈고, 그 다음에 그랬던 내용, 제품을 몇 개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제품을 봤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90일간에 또 봤던 제품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검색한 카테고리, 제품을 검색했던 카테고리, 접속을 했었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요. 바이어의 회사 정보가 또 마지막으로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쿼트 레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바이어에게 현재 견적을 준 업체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견적 업체가 비즈니스 타입이 뜨게 되고요. 매니팩처러하고 트레이딩 컴퍼니냐 아니면 트레이딩 컴퍼니냐 하는 내용들로 뜨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느 지역이냐, 한국의 어느 지역이냐 하는 내용들로 뜨게 되어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언제 저 경쟁업체에서 견적을 넣었다 하는 내용을 확인이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시면서 견적을 받았던 일정 같은 경우들 또 체킹하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저도 견적을 같이 넣으려면은 이력들을 한번 보면서 체킹을 해서 확인하시는 것들 가능하고요. 버튼 나우를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프로덕트 네임, RFQ 요청 상품과 관계 있는 상품명을 등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RFQ에서 일렉트릭 히팅 제품의 플로어 히팅 제품이다 하는데 보일러하고 올리면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마찬가지로 저것도 한 128자까지 등록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넘버, 자사에 관계된 바이어가 찾는 제품과 관계된 모델 번호를 넣어줘가지고 상품의 모델 번호를 넣어줘서 직접적으로 그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상품 상세 설명을 등록하는데 텍스트만 등록이 가능하고 8천자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저기에 등록하는 내용은 상품의 상세 사양이라든지 무역 정보라든지 기초 무역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특징,
그리고 회사 소개 내용들도 같이 좀 넣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OEM 제작 여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처리를 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예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바이어가 갑자기 방글라데시 알리바바 파트너사 대표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섬유업체인데 RFQ에 견적을 제시해서 꼭 좀 그 바이어와의 연락처를 받고 그 바이어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바이어가 찾는 제품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유사한 제품이라도 이미지 같이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주요 납품처들 그러니까 내가 섬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섬유업체가 많으니까 그 섬유를 납품해갖고 그 섬유로 의류를 제작하는 제조기업들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이 우리의 보유 기술의 장점을 설명하면은 충분하게 이제 그 매출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강조를 했더니 방글라데시 파트너사 대표가 굉장히 또 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획기적으로 좀 느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6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품 등록처럼 멀티 이미지가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제품 이미지를 좀 다양하게 넣어주시는 것들 중요하세요. 바이어가 투명 제품을 찾는다 그래도 칼라 제품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상품 이미지 있으면 같이 한번 또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오메가 등록, 최대 오메가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JPG나 JPG, JPEG, PNG 파일이 등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라이스 디테일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쉬핑 텀즈, 그래서 FOB가 이제 수출행 기본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선적항 부산포트와 인천 에어포트에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쿼테이션을 유효한 기간, 견적이 유효한 기간을 꼭 또 정해주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견적 유효 기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런시 유니트, 그래서 커런시의 단위, 통화에 지급받아야 될 통화의 단위에 대해서 어떤 통화를 지급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넣어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퀀턴티 유니트 해가지고 유니트 단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유니트를 상품 등록하면서 도저히 모르겠으면 유니트나 유니트 단위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자, 페이먼트 텀즈 TT냐 LC냐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모더 퀀터티가 1000m일 때 FOB 가격 얼마를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또 정리해서 주시면 되시고요. 1000m 오더하면 FOB 가격 얼마나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넣으시고 오퍼 샘플도 하시고 오퍼 샘플 예스 하시고요. 샘플 제공 가능하냐 프리 샘플에 대해서는 노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발송비 운송료는 누가 지불을 하냐 과감하게 바이어라고 쓰십시오. 그것 문제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샘플조차 구매하지 않는 바이어는 바이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무역의 통칭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구매한 바이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팔을 통해서 작은 금액도 한번 수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운송료라도 내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꼭 발주로 연결될 확률 자체가 높습니다.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에 이제 샘플 제공 예스 선택, 단 샘플도 입금받은 후에 발송하라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스 투 바이어스 해가지고 바이어에게 2000자 이내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회사 속에서 내용 같은 경우를 적어 주시거나 하시면 되시고요. 업로드 파일 해가지고 자세한 견적을 첨부하는데 업로드 파일에는 6개 파일이 가능한데 PDF를 통해 갖고 견적서를 첨부해 주시고 PDF 가격은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코테이션을 준다 그럴 때 PDF 포맷으로 줘야 이게 수정이 안 돼서 바이어들한테 가격 내고 요구를 엉뚱한 가격 내고 요구를 받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RFQ 답변의 승인은 같은 경우는 쿼트 매니지먼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쿼트 매니지먼트를 가시면 RFQ를 통해서 발송되고 승인된 쿼테이션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체적으로 RFQ 같은 경우는 저게 승인이 돼서 저 쿼트 매니지먼트로 넘어오질 않으면은 바이어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최근 RFQ 발송 건수 올 오더 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RFQ를 통해서 견적을 발송한 건수가 올 오더 쓰고 확인이 되어야 함. 그거는 이제 바이어가 내가 견적을 넣었는데 바이어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바이어가 읽었다, have read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have respond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진행 중이다, 오더 프로세싱이고 기존 발송건이다 하는 것들은 히스토리에서 활성화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저기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이 저렇게 가로치고 건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건수들 자체가 좀 더 많이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FQ의 견적 제시 일시가 뜹니다. 그리고 바이어 이름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이제 그 회사 유형이 뜨게 되고요. 4번에는 이제 제품의 이름, 그리고 내가 견적을 한 제품의 바이어가 포스팅한 제품의 이름, 그 다음에 내가 견적을 제시한 상품 제시 정보가 뜨게 되고요. 저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To be confirm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바이어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오퍼레이션스를 클릭해서 컨택 나우를 누르게 되면은 바이어의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딜리트 RFQ 같은 경우는 견적 제시권을 삭제하는 기능인데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컨택 나우를 눌러서 오퍼레이션스의 컨택 나우를 눌러서 바이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처럼 처리를 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컨택 나우 이렇게 받으신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은 답변을 준 바이어에 응대한 내용들이 쭉 뜨게 되고요. 밑에 코리안 프리미엄 PTC 카본 저기서부터가 베이직 프로덕트 앤 프라이스 오퍼 해가지고 그 밑에가 이제 제가 답변을 준 내용이고, 위쪽에 엑셀 프리미엄 카본 히팅 필름 저거는 바이어가 포스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RFQ 발송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컨택 바이어 해가지고 바이어 정보, 그 다음에 바이어의 이름, 그 다음에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 접속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브 메시지 저게 회색으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접속 중이라 그랬고, 회색이라 그랬을 경우에는 저게 접속이 안 되어 있는 형태니까 이제 또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바이어 이름,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 접속 현황, 소속 국가, 회사 형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바이어 추가 정보 확인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RFQ의 이용 건수를 알 수 있는 마이 쿼테이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쿼테이션 기능은 내가 사용한 알리바바닷컴의 RFQ 건수를 우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용 가능한 RFQ 건수, 남아있는 이용 가능 RFQ 가능 건수는 매월 말일 만료된다 되어 있는데, 요즘은 15일이랑 30일 말일로 이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눠서 또 쓸 수 있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RFQ 이용권만도 가능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선 거의 구매하는 경우가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RFQ만 또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RFQ는 월에 20건에 125달러씩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가 되시면 되시고요. 자, 마이 쿼테이션에 가시면 저 오른쪽으로는 이제 RFQ 퍼포먼스 스코어에서 RFQ의 성과 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 점수, 전월 말일의 점수를 기준으로 매월 3일날 업데이트 되고요. 레벨은 엑셀런트, 액티브, 포텐셜 해가지고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UCG 사용 이력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 3개월의 RFQ 이용 이력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15일 단위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요. 10건씩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소스 오브 쿼테이션 라이트, RFQ 이용 발생 소스, 그 다음에 월별 자연 발생 이용권이고요.
그 다음에 RFQ 이용 실적 점수를 보상하는 내용, 보너스 쿼테이션에서 추가 RFQ 이용 건수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넘버 오브 어프로드 쿼테이션 해가지고 승인 견적수가 몇 건이 되느냐, 쿼테이션 액세스 컴퍼니 어카운트 오버뷰 해가지고 회사 그 계정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면은 넘버 오브 어프로드 쿼테이션, 그래서 승인 발전 건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뷰즈, 얼마나 받느냐, 바이어가 확인을 하고 얼마나 받느냐, 넘버 오브 액션스 테이큰, 얼마나 바이어의 액션이 있었느냐, 액션을 일으킨 바이어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 레이트, 전환율로서 이제 미니 사이트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품 확인을 거치는 그 미니 사이트 방문을 했거나 상품을 확인을 해가지고 바이어가 처리를 했던 내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무료 RFQ 보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기준으로 해서 계정 유형은 중국 금 공급업체, 대만 금 공급업체, 뭐 홍콩 금 공급업체, 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 금 공급업체 뭐 되어 있는데 그 금 공급업체가 아니라 금이 잘못 들어가고 공급업체죠. 그냥 그 현재 지금 공급업체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하튼 해석을 좀 잘못해 놨네요. 그래서 그 건수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그 30건까지 보상이 된다. 100에서 120점 정도면 30건까지 보상이 된다. 위반고록 및 위약기록 판매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약금 점수가 24점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상품 리스팅 정책을 위배했다든지 벌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벌점들이 24점 미만이어야만이 RFQ를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매월 3일 셀러는 혜택으로 추가 견적 할당량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 실적이 좋으면은 추가적으로 RFQ에 대해서 저거를 많이 주게 되고요. RFQ 수량을 좀 점수를 높게 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현재는 없어진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알리바바닷컴에서 추천했던 내용으로서 이제 조사 정리를 해놓은 거였고요. 알리바바닷컴의 로그인 및 알리소스 접속 일수를 늘려라.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 많이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RFQ sourcing.alibaba.com을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RFQ를 확인하면은 많은 적이 된다라는 거고요. 승인된 쿼테이션 발송을 많이 보내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요청한 이후에 아까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내에 포스팅한 RFQ를 분류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셨고요. 30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그 다음에 뭐 3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후 건으로 볼 수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 포스팅된 것부터, 이런 시간 내에 포스팅된 것부터 답변을 주다 보면, 바이오의 RFQ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발생 건수에 대해서도 플러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될 수 있다 하는 내용들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의 액션을 많이 받으면은, RFQ 건수가 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베이직 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2017년도, 18년도에 저한테 이제 알리바바닷컴의 담당자가 한국 컨트리 매니저 2명이 찾아와서 알리바바닷컴을 매출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지나간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알리바바 고객들이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리뉴얼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을 추진을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더니, 리뉴얼률을 그러면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그러면은 바이어들 공급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매출이 잘 나도록 유도를 하면은 리뉴얼률이 올라가게 되고, 알리바바 그를 통해서 성공 스토리가 많이 발생이 되게 돼서 알리바바닷컴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된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알리바바닷컴의 그런 매출 요건을 좀 자세히 소개해달라 해서 고품질의 회사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랭킹의 룰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B2B 사이트에서는 믿지 못하는 서플라이어에게 바이어는 절대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의 상품 등록을 하고 그 회사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고품질의 상품 등록을 하는 것들, 아까 지난 시간에 상품 등록을 설명하면서 4.5에 맞춘 그 고품질의 상품 등록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만족할 수 있고 최대한 만점에 가까운, 그리고 바이어들을 그 내용, 상품 등록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프로덕트 쇼케이스 활용을 해가지고 상품 우선 전시 노출권이죠. 저거를 활용을 해서 바이어들에게 많은 제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빠른 인콰이어리 답변을 주는 것들 24시간 이내, 요즘 24시간 이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바이어 포스팅에 열심히 견적을 주고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용을 하다 보면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알리바바 서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이어가 주는 메시지에 답변을 바로바로 주면은 처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쪽에 3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를, 그 플랫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 보수 관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등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뒤쪽의 내용들은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친밀하고 바이어의 에게 그 경쟁력 있는 견적을 제시를 하고 답변을 주느냐, 바이어의 커뮤니케이션, 바이어와의 관계 설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알리바바 직원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알리바바 직원이 가가지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한국이나 전 세계의 지지어스 업체를 놓고 어떤 그 업체들이 좀 그 알리바바닷컴을 오래 이용을 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그 컴퍼니 프로필을 등록한 그 회사 프로필을 열심히 등록한 업체가 그 리뉴얼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 다음에 컴퍼니 이미지 3장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이미지 3장에 중요한 내용이,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하게 이제 좀 체킹이 돼야 될 내용 자체가, 한국 분들은 저 이미지 3장을 부동산 이미지를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그 회사 프로필 등록할 때 메인에 상품 회사 프로필을 넣는다 그럴 때 조업 광경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수출 상담에 참가해서 바이어 상담하는 이미지를 넣으시라고 그랬고, 선적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여하튼 그 이미지가 3장 등록된 업체들, 그리고 프로덕트 쇼케이스를 꼼꼼하게 충실하게 이용하는 업체들이 매출이 굉장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공 스토리에 포스팅이 많이 됐었고, 그 내용들, 포스팅이 많이 됐었고, 이용 연한이 길더라 하는 내용, 리뉴얼이 잘 되더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왔고요. 저걸 베이직 세팅해가지고, 베이직 어카운트 세팅해서 알리바바닷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또 베이직 세팅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그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 RFQ를 통해서 어떻게 견적을 제시하고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